아직 내지 않은 추징금이 지금 1,000억 원이 넘는다고 알려져 있고 지금 그 대상 중에 하나도 이 연희동 자택인 것인데 일단 정태훈 의원, 이 연희동 자택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누구 이름은 돼 있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이 전 대통령의 추징금은 1987년도에 2,205억 원을 추징하라. 그런 확정 판결을 받았죠. 그런데 전 대통령은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다. 그래서 추징금 납부를 미뤄왔고 지금 이제 1,055억 원을 더 이제 받아내야 되는데 검찰은 지난 12월 연희동 자택에 대한 공매 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5차례 유찰된 끝에 지난 3월 22일 날 이제 낙찰자가 나왔는데 이것이 그 본체는 이순자 씨 명의로 또 정원은 전 비서관 명의로 별채는 며느리 이렇게 돼 있다고 한답니다. 네, 지금 자택의 소유 현황을 좀 보고 계신데 연희동 자택이 저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저렇게 이순자 씨 부인 이름으로 돼 있는 것도 있고 이 이택수 전 비서관의 이름으로 된 것도 있고 며느리인 이모 씨 이름으로 된 것도 있지만 전두환 씨 이름으로는 되지 않았다는 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순자 씨 쪽에서는 저거는 전두환 전 대통령 뇌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 개인의 재산인데 왜 개인 재산을 공매에 처분하느냐. 그것이 부당하다고 지금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결국에는 검찰이 이걸 공매에 내놔서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됐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5번의 유찰 끝에 팔린 거죠? 네. 반값으로. 누군지 이걸 이제 산 사람은 누군지 밝혀지지 않았는데 지금 이순자 측에서는 누가 샀는지 좀 공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공개 요구가 이 재판을 하면서 이제 공매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매수자까지 재판에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매수자 정보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측은 낙찰자 신원은 공개할 수 없다고 해서 매수자 인적 사항이 생략된 문서만 지금 제공한 상황입니다. 그 이유는 뭐 사실 국세기본법 그 제81조 13항 비밀 유지에 대한 법률에 의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많은 유찰을 통해서 사실은 이제 6차 공매 입찰에서 거의 절반 가격인 51억 3,700만 원에 낙찰이 돼서 경매업계에서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혹시 예전 전례에서도 이제 그 이순자 씨 동생인 이창석 씨가 사실은 강매 경제를 했었던 가격을 이제 2배 이상으로 낙찰받은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 씨 측의 측근 아니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번에는 거의 감정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질 정도로 지속 유찰이 돼서 아마도 현금 부자가 이거를 낙찰했을 수도 있다.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검찰과 이순자 씨 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재판에서 벌이고 있는 것이고 결국엔 그러면 검찰은 그러니까 이순자 씨 측은 이게 전두환 씨 재산이 아니라 이순자 씨 재산이기 때문에 뺏어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 검찰은 사실 이건 전두환 씨 재산이고 차명 재산이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추징법이라고 하는 그 법이 생겼죠. 그 법이 뭐냐면은 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 그 범죄자가 그 범죄의 수익으로 이것을 뭐 산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설령 명의는 다른 사람 거라 하더라도 그 재산 자체를 몰수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순자 씨 주장은 이건 내 이름으로 된 거고 전두환 이름으로 된 게 아닌데 왜 가져가냐, 왜 공매에 붙이냐라는 거고 이걸 이제 공매했던 그 캠코 입장에서는 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무슨 특례법을 봐라. 당신이 범인 이외의 자이긴 하지만 그 전두환 씨가 그렇게 범행 저지른 걸 알면서 같이 취득한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수익을 범죄 수익을 같이 나눴으면 이건 당연히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양쪽이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무래도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소위 전두환 추징법에 뭔가 하면 소위 이제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조의 이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추징이라는 게 이제 몰수 못할 때 대신 돈으로 받는 거거든요. 범인 외의자가 그 정황을 알면서 취득한 불법 재산 및 그로부터 유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범인 외의자를 상대로 집행할 수 있다. 범인 외의자는 이제 이순자 씨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검찰이나 이 공사 측은 이게 이순자 씨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전두환 씨로부터 받은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순자 씨 측 입장은 판결문을 봐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뇌물 받은 횟수와 연도하고 이거 산 횟수와 비교를 해보면 뇌물 받기 훨씬 전에 이순자 씨 이름으로 산 거다.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있었던 그렇죠. 재산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뇌물로 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공무원 범죄 몰수법에 따르더라도 이거는 추징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공매 처분을 취소하고 정지시켜 달라고 이제 소송을 걸었고 일단 정지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순자 씨 명의로 된 이 본체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 뇌물을 받기 전인지 후인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승패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 문제는 좀 변호사님들께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어느 주장이 좀 타당하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은 이제 엄격히 법리적으로만 따지면 1980년도 이전에 이순자의 명의로 이 집을 취득을 했다면 네. 그것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 87년도에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이미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 이전에부터 이순자 씨 거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은 법률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이순자 씨 쪽 주장이 좀 더 타당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것과 무관하게 이 범죄의 몰수 특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진 이유나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이 캠코나 검찰에서 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서 이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이게 바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여튼 법률적으로 보면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대로 뇌물 받기 전에 이순자 씨도 친정에서 가져온 돈도 있을 것이고 뭐 개도 들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 관계없이 이렇게 취득을 했다면 부부 간에는 재산이 별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연좌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도 아니니까 네. 만약 그 말이 맞다면 이런 뭐 추징의 대상이 아닌 건 틀림없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사실상 국민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 측에서 돈을 다 숨겨놨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재산이 29만 원밖에 없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똥똥으로 살 수 있느냐. 네. 최근에 뭐 골프도 치러 다녔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그런 점에서 숨겨둔 재산을 내놔라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거 갖고 법적으로 따지는 것은 이거는 상식이 안 맞다 그런 여론이 아직 큰 거죠. 네.